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468페이지 납부세액 재계산인데 이 앞부분에서 이제 공부했던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정산을 이제 설명드릴 거고, 정산의 유형 중에 하나가 재계산이에요. 그래서 그 470페이지에 보시면 정산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설명을 먼저 하고 나서 재계산 같이 이제 설명할 테니까 보시고, 이거는 이제 부가가치세에서 이제 좀 어려운 파트긴 한데,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지, 뭐, 계산은 뭐, 계산기가 없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산을 하는 방법은 이제 아시고, 그냥 계산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정산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건지, 이제 유형 1번부터 한번 보시면, 이게 어디에 나온지는 설명드릴게요. 앞에서 제가 이거 따로 설명 안 하고, 여기서 다 모여서 하려고. 이거는 이제, 예정신고 때 안분을 했어요. 안분을 했으면 확정신고 시 정산,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예정신고 때 우리가 안분을 할 건데, 한번 잠깐 볼까요? 이거는 그냥 개념만 아시면 돼요. 일단 예정신고라고 해서 이제 1월 1일이고 3월 30일이고 6월 30일일 때 우리가 공통 매입을 했다. 이게 지금 다 공통 매입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산은 공통 매입세액에서 나온 거니까, 이 공통 매입세액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과세 기간에 이제 그 공급가액으로 안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과세 기간이잖아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공통 매입이 이때 일어났어요. 그래서 공통 매입이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공통 매입이 일어나서 매입세액이 1,000원을 이제 매입한 다음에 매입세액을 100원 부담했으면 100원을 안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 안분을 이때 하는 게 아니에요. 법인 같은 경우는 예정신고를 할 거기 때문에 예정신고 비율, 이 신고 비율이 나오면 이 신고 비율대로 안분을 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게 과세가 60%, 이제 면세가 40% 할게요. 그래서 이게 과세고 이게 면세면 지금 공제받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단기 이제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을 할 거기 때문에 60%만큼 공제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불공제가 40%니까. 그래서 100에 60%만큼 이제 공제를 받았다. 이제 공제를 받은 상태에서 이 회사가 이제 확정이 되면 7월 25일 날 확정신고 때 뭘 해야 되냐? 요 기간에 또 공급가액이 나올 거잖아요. 요걸로 이제 우리가 정산하는 건 아니고, 요 금액을 다시 찾아야 돼요. 요 전체 금액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때 6대 4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천만 원, 4천만 원. 그래서 요때도 얼마가 나와서 전체가 예를 들어서 7대 3으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7대 3으로 바뀌게 되면 요때 정산을 하실 건데, 정산은 아주 쉬워요. 다시 계산하시면 돼. 100을 가지고 실제 만약에 안분했으면 70%가 됐을 텐데, 이미 정산을 한번 하셔서 60을 공제 받아갔으니 60% 공제받는 금액을 빼주시면 이제 지금은 10이 더 플러스가 나오죠. 플러스라는 거는 추가적으로 더 공제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거는 공제한 거를 다시 마이너스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납부세액에 가산하든지 매입세액에 가산하셔서 이제 공제하시든지 뭐 그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추가 공제가 여기는 플러스니까 추가 공제죠. 이 추가 공제 들어가는 요게 정산 유형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래서 요런 게 하나 있고, 뭐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안분한 거를 전체를 안분을 다시 한번 정산해야 된다는 개념이고, 두 번째인데, 두 번째는 이제 공급가액이 없을 때인데,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인데, 이것도 아까 했었죠. 이 과세 전용 매입세액하고 우리가 공통 매입세액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단기 공급가액이 있어야지만 안분을 하는데, 얘네들은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는 다른 안분 기준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순서를 이제 써보면, 총 매입가액 비율이라고, 매입가액 비율, 그러니까 공급가액이 없으면 당신네들이 면세랑 과세 매입한 금액으로 안분해라. 일단 그렇게 돼 있고, 두 번째 예정 공급가액이라고 해서 니네가 예상한 공급가액이 있으면 그걸 안분해라, 이런 거고, 3번에 이제 건물 같은 경우는 사용면적을 쓸 건데, 예정 사용면적도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용면적 비율로 이제 안분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급가액이 없으면 얘네 갖고 안보를 먼저 하시고, 얘네 갖고 먼저 하시고, 특히 이제 예정 사용 면적이라고 해서 나온 거는 이제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제 순서가 3, 1, 2가 돼요. 3, 1, 2. 건축물은 무조건 사용 면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확정이 됐다는 거는 이제 이런 금액은 요 금액을 계속 쓸 수는 없으니까 이제 확정이 되면 확정은 이제 어떤 금액이 확정돼야 되냐면 요 금액이 확정돼야 돼요. 얘네 둘은 실제 공급가액이 확정이 돼야 되고 예정 사용 면적은 실제 사용 면적이 확정이 되면 정산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랑 정산은 비슷한데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이건 좀 긴 기간을 통해서 할게요. 일단 요게 이제 과세기간인데 과세기간 1기, 2기 이렇게 쓸게요. 이건 예정 확정이기 때문에 요 자체가 1기예요. 자체가 1기인데 얘네들은 1기, 2기라고 했을 때 공통매입 일어났어요. 그래서 1,000원에 똑같이 100원짜리 공제를 받을 건데 이게 공제를 하려고 했더니 요 예를 들어서 이거 17년이라고 하면 17년도에 공제하려는 이제 공급가액이 없었대요. 확정이 안 됐다는 거죠. 확정이 안 됐으면 이때 얘네 순서대로 해서 적용시키면 되고 건물은 이걸 적용시키면 돼요. 그래서 예정 비용이 우리 이걸로 총 매입가액이 이제 예를 들어 총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쓸게요. 총 매입 비율이 아까 저것처럼 6대 40이었다. 이렇게 나오면 총 매입 비용대로 이제 과세가 60이면 60%만큼 이제 공제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60% 공제를 하시면 되고, 그럼 다음 기회에 이제 공급가액 확정되면 이때 정산하셔도 되고, 얘네들은 확정이 언제 나중에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1기, 2기 돼서 요때 확정이 됐다는 거죠. 확정이 됐는데 확정된 금액을 보니까 실제 공급가액 비율 보니까 얼마로 확정되냐면 7대 3으로 확정이 됐대요. 공급가액이 과세가 70. 면세가 30. 그 확정이라는 소리는 여러분들 뭐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요때 금액이 이때 확정됐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글을 이제 이게 쉽지, 뭐 이런 경우가 드물긴 하지만, 공급가액을 이제 걔네들이 금액을 확정을 못 했을 때는 다음 기나 다다음 기에 확정을 할 때도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정산을 하실 건데, 정산도 똑같아요. 저기랑 마찬가지로. 지금 100에 대해서 확정된 금액은 70%니까 70%만큼 공제를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60밖에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60을 뺀 추가 10을 공제를 더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 둘은 지금 똑같은 비슷한 유형이긴 한데, 얘네들은 한 과세기간에서 예정 때 확정 정산하는 게 하나 있고, 얘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공급가액이 없었을 때 공급가액이 있는 비율로 확정시키는 이제 이런 정산인데, 가볍게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계산기가 있어야지만 곱하기가 들어가고,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또 뭐 앞에서 이제 계산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정산한 유형 요것만 나올 거니까. 근데 이제 어디 470페이지 보시면 정산 유형을 제가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이렇게 설명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얘네는 면세 비율 변동이 5%가 안 되더라도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얘네 둘은 이제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율이 이제 몇 프로 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확정이 되냐, 이제 이것도 확정이긴 하는 거죠. 확정이 되면 무조건 정산하는 기준이다. 근데 이제 뒤에서 배울 이제 세 번째로 납부세 재계산은 이제 변동 금액 자체가 좀 5% 이상이 나야지만 이제 정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 둘은 가볍게만 일단 아시고, 이제 5% 미만이어도 정산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 앞 페이지 보시면 납부세, 환급세, 재계산, 이건 다른 파트처럼 보이겠지만 이게 정산의 세 번째 유형이에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건 따로 좀 제가 필기할 게 있어서 여기다 쓸게요. 이거는 납부세 재계산이다. 이거는 좀 중요하니까 이 파트에도 나오고, 얘네는 일단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래서 특징만,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특징만 잘 보시면 돼요. 일단 특징만 잘 보셔도 충분하다. 충분한데, 첫 번째 특징은 정산의 유형이에요. 정산하려면 일단 면세 비율이 5% 이상 증감을 하셔야 돼요. 면세 비율이 5% 이상 증감을 하지 않으면 재계산하지 않아요. 두 번째, 얘네는
무조건 확정 신고 시에만 재계산해요. 그래서 예정 신고 때라는 건 재계산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확정 신고 시에만 재계산할 거고, 세 번째, 우리 과세 전용 매입세액처럼 과세 전용 매입세액은 여러분들 확정 신고하고 뭐가 있었냐면 감가상각 자산만 한다고 했어요. 감가 상각 자산만 이제 재계산을 하시는 거야. 근데 요거는 과세 전용 매입세액의 특징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문제에서 과세 전용 매입세액하고 납부세액 재계산이 예정 신고 때 이런 걸 한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삼각자산이 아닌 비삼각자산인 제품, 상품, 원재료에 대해서도 이걸 한다 이러면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감가상각자산하고 확정 신고 때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면세 비율이 5% 이상 증감하면 이제 재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걸 왜 하는지 취지를 한번 설명하고 이제 하는 방법은 설명할 텐데, 여러분들 이것도 계산기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건 하는 방법만 한번 슬쩍 보세요. 그냥 보시고 제가 이제 설명을 간단히 할 테니까, 일단 요건 왜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때 공통 매입이 일어났어요. 공통 매입이 일어났는데, 매입을 했더니 이제 1,000원에 100으로 이제 안분을 했어요. 이제 안분 기준은 매입할 때 안분 기준하고 여러분들 매각할 때 안분 기준은 같아야 돼요, 원래는. 근데 매입할 때는 무슨 기준으로 썼냐면, 이거 X 1년 들어가면 요 기준에 우리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을 했죠. 그래서 지금 요 비율로 안분이 돼 있어요. 요 비율로 안분이 됐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요게 6대4, 요 정도만 쓸게요, 그냥. 그래서 6대4면 앞에가 과세 비율이니까 곱하기 60%만큼 공제를 받으시면 돼. 그래서 60%만큼 공제를 일단 이렇게 받았어요. 이렇게 받은 상태에서 공통 매입한 거를 계속 보유한 거죠. 보유했다. 그럼 요때 기준으로 왔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요때 요 1기고 요때 2기인데, 요 2기 때 공급 우리 면세 비율이죠. 면세 비율이 바뀔 수도 있잖아. 일단 바뀌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면세율이 바뀌면 원래는 정산을 하시면서 가는 건데, 이게 만약 7대3이었으면 너네가 요때 샀으면 70%인데 이때 샀으니까 60%니까 억울하잖아. 억울하니까 이렇게 이제 70%로 넘어가면 그걸 정산해주겠다. 그럼 과세 비율이 늘어났다는 거는 이제 공제가 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동제가 아까처럼 더 많아진다는 소리죠. 그래서 면세 비율이 면세 비율은 여러분들 요거 갖고 계산해요. 요거 갖고 어차피 같은 건데 60에서 70으로 올라가나 40에서 30으로 떨어지나 같은 거죠. 그래서 면세 비율이 5% 이상.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35%가 되고 65%가 되면 정산을 하고 오라는 소리죠. 그 대신 60%가 안 되고, 그러니까 5%가 안 되고 이제 뭐 2, 3% 변동했다. 그러면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산을 하면서 갈 건데, 언제까지 할 거냐? 이때 정산했어요. 만약 했다고 5% 이상 증감해서 이때도 정산했어요. X2년도 1기에 정산하고, 예를 들어서 하고 2기에 또 정산했어요. 근데 이제 X3년도에 뭐가 일어나냐면, X3년도에 정산한 다음에 이때 매각을 할게요. 매각을 할 건데, 매각을 하게 되면 공통 사용 제한을 매각하면 매각에 대한 안분 기준은 제가 그 전에 얘기했었죠. 직전 연도 거예요. 그럼 얘는 안분 기준이 여기 이렇게. 그러면 지금 정산 한번 해볼게요. 정산하고 하고 정산까지 했으니까 저 매입은 이 비율로 지금 안분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돼. 이 비율로 안분이 된 상태에서 다음 기회에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도 이 비율이죠. 비율이 같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비율이 같아지면 얘네들은 요 이후에는 재계산할 필요 없죠. 당연히 매각 시점까지만 이제 재계산하고 그 전기까지 계산하고 매각할 때 매각하면 딱 떨어진다는 거죠, 둘이. 그래서 얘네들이 공통 매입이 매입과 매각을 같은 비율로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산을 하면서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얘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제품 상품이었다. 제품 상품을 매입해서 이제 공제받은 거를 안분했어요. 이게 비상각 자산이에요. 제품은 상각하는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상각 자산을 공제했으면 얘네들은 재계산을 안 해요. 지금 안 하고, 이게 뭐일 때만 하냐면 건물일 때, 아니면 기계장치, 상각자산일 때만. 그래서 한번 해보면,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고 가정해볼게요. 건물이라고 하면 처음에 이렇게 공제를 받았어요. 건물이라고 공제받고, 요 비율이 하나만 해볼게, 하나만. 요 비율이 7대3이었다, 이렇게. 그럼 7대3이었다는 거는 재계산을 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건물이 요때 재계산할 건데, 요거는 하는 방법만 보세요. 너가 원래 이제 100이었으면, 잘 보세요. 100이었으면 이제 1 마이너스 건물은 우리가 감가율이 5%라고 했어요. 5% 곱하기 이제 경과기한수인데, 경과기한수는 여기에서 시작했으니까 하나가 지난 거예요. 하나가 지난 상태에서 곱하기
또 면세 비율이 얼마큼 변했니 해서 면세 비율이 지금은 30%고 과거에는 40%예요. 그래서 앞에 면세 비율이 30%라고 넣고 뒤에 40%가 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회계사나 세무사 공부하실 때는 중요한 거니까 그때 보시고, 하여튼 면세 비율이 줄었어요. 줄었다는 거는 뭐 한다는 거냐, 과세 비율이 늘었다는 거니까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나올 건데, 마이너스 나오는 금액 계산을 하시면 요 금액은 뭐냐, 마이너스라는 건 이제 납부세액에서 차감을 시켜주겠대. 차감을 시켜주겠다. 이 차감한다는 소리는 공제를 더 많이 받는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한다. 그러면 건물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이게 건물 이외는, 건축물 이외는 이게 25%가 들어가시면 돼요. 25%가. 그럼 결국은 기타,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25%이기 때문에 얘가 하나, 여기서 여기 온 상태에서 하나, 둘, 셋, 4개. 여기서 재계산을 하게 되면, 혹시 하게 되면 얘네들은 이게 4가 들어가니까 25에서 하면 0이죠? 재계산을 2년 후에는 할 필요가 없어요. 2년 후에. 건물은 5%니까 이게 20이니까 20기니까 이게 1년에 2개씩 들어갈 거니까 10년이고 10년. 그 10년 동안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계산은 필요 없지만 그 사이에는 재계산을 하시는 거야. 근데 5% 이상 증감할 때만 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6대 70, 60대 70이면 재계산 하셔야지. 근데 만약 다음 기가 이렇게 됐어요. 67대 33%로 바뀌었대요.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30%에서 33%로 변경됐으니까 뭐가 안 변했어요? 5% 변경이 안 됐죠. 그래서 이때는 재계산을 안 해요. 이때는 안 하고. 그럼 재계산을 안 하면 요 비율은 없애셔야 돼요. 이렇게 없애셔야 돼요. 안 한 걸로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때 다시 할게요. 이때는 72%하고 28%가 됐대요. 변동했대요. 그럼 어떻게 보면 5%가 변동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가 변동됐잖아요. 딱 5%. 그러면 재계산을 하는 거냐? 아니죠. 얘는 없는 거니까 30에서 이렇게 28%로 해서 이것도 2%밖에 변동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재계산을 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그러면 없는 걸로 보는 거죠. 없는 걸로 봤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율이 5% 이상 변동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그럼 계속 재계산을 안 하게 되면 비율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비율로 비교를 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그 대신 요 경과기간 수는 이제 하나, 둘, 셋 이렇게 따라오시는 거고. 근데 이거 계산하는 거는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나오진 않으니까 일단 납부세액 재계산을 왜 하냐. 그럼 앞에서 배운 우리 그 정산의 유형 1번, 2번을 왜 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고, 그 왜 하는지만 아시면 공통매입이 정확한 안분 기준으로 가야 될 때까지 이제 우리가 정산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재계산 같은 경우는 공통매입이 매각하기 전까지는 매년 이제 우리가 사후 관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예요. 왜냐면 우리가 공제를 많이 받고 싶어서 이제 과세 비율이 클 때 매입을 한 다음에 과세 비율이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떨어질 수 있을 때 그 금액을 공제받은 상태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또 추징하도록 우리가 구성을 했으니까 항상 공통 매입은 이제 정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사후 관리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이제 한번 보시고, 468페이지 보시면 거기 첫 번째 이제 개요라고 해서 제가 설명드린 사례 한번 보시고, 재계산 요건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그래서 감가상각자산이고, 뭐 2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매입세 공제를 받았어야지만 정산하는 거죠. 불공제는 정산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5% 이상 차이가 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안 써있지만 요거는 이제 오른쪽에 재계산 시기라고 해서 나와 있죠. 확정신고 때만. 확정신고 시만 재계산 하도록 되어 있다. 재계산 방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건축물하고 건물 구축물하고 이제 다른 기타는 요거 차이가 나지만 이렇게 재계산을 해서 오시면 되고, 안분 기준도 여러분들 건물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게 공급가액으로 안분이 안 되는 경우 있어요. 보통 건물은 사용면적으로 안분을 보통 해요. 사용면적으로 안분을 만약 했다. 그럼 계속 재계산 또 사용면적으로 안분을 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건물에 이제 매입을 하면서 뭘 했냐면 얘네가 임대업을 한대요. 임대업을 하는데 한 층만 학원을 쓰겠대. 그러면 전체 5층 중에 예를 들어서 5층 중에 4층이 임대업이고 예를 들어서 면적이라고 하면 1층이 학원이면 면적이 다 같다고 하는 거는 80%가 이제 여기 들어가고 20%가 학원 면세예요. 그래서 공제를 80% 받았어요. 근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뭘 할 거냐면 얘네들이 학원 비중을 늘린다는 거죠. 그래서 학원을 한 층 한 층 더 들어오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한 층에서 결국은 마지막에 보니까 나중에는 20%가 돼 있고
얘가 학원이 이제 4층을 다 쓰는 거죠. 그래서 80%를 이렇게 썼을 때 중간중간 뭘 하면서 오셔야 돼? 재계산 하면서 왔어야죠. 왜냐면 학원 한다고, 임대한다고 해서 공제를, 이건 과세니까 공제를 다 받아놓고 학원은 면세예요. 면세니까 공제를 더 많이 받은 상태죠. 근데 원래는 이렇게 먼저 매입을 했으면 공제를 20%밖에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한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5번에 재계산의 배제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지, 이런 거. 재계산을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했으면 되는데 굳이 매각하는 시점에 재계산 할 필요 없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해당 2번에 보시면 공통 사용자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이건 공통 사용자 공급하는 기간이에요. 1번도 여러분들 재화의 공급 의제라는 것 자체가 공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급한 걸로 비율을 이제 정산할 거니까 하여튼 재화의 공급 의제나 매각했을 때 재계산은 안 한다. 그래서 그 시점은 안 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여러분들 정산의 유형하고 재계산 보시면 되고, 요게 부가세 금방 요거랑 그 전 이제 우리 유형 1, 2번 있잖아요. 요게 부가세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파트긴 한데, 이게 계산으로 나왔을 때는 어렵지만 여러분처럼 이제 말문제 용어로 나왔을 때는 그게 어렵진 않은 부분이니까 지금 이 전 시간에 했던 이제 우리 면세랑 겸용사업자에서 제가 뭐 했냐면, 매입을 했다가 과세로 매입했다가 면세 전용하는 거, 그 다음에 면세로 매입했다가 과세로 전용하는 거, 공통 사용자 공급, 그 다음에 공통 매입세액 매입 했을 때 그 특징과 예외사항 이런 것들,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것만 잘 갖춰 놓으시면 부가세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립이 돼서 이제 하실 수 있고, 이건 뭐 간단히만 이번 시간 끝낼게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차가감 납부세액 8장, 요것도 이제 말문제 용어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절차가 이제 크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정리를 제가 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8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